저처럼 10년 이상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퇴사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완전 다른 업종, 직종으로 바꾸게 되는 것은 안정성과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이 두 가지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 퇴사했습니다. 저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학사 졸업했어요. 그리고 경영학과 공부를 하면서 좀 IT 쪽으로 관심이 있긴 했는데, 제가 우연히 졸업 후에 들어간 회사에서 고객 관리 시스템, CRM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IT 회사에서 계속 10년 넘게 세일즈포스라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10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소심한 저로서는 또 큰 결심이 필요했던 몇 달간의 여정이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고 결심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심하기 전까지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좀 신중한 편이기도 하고, 또 신중할 수밖에 없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킨 후에 제가 이 일을 본업으로 뛰어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제가 저도 모르게 준비를 했던 기간은 2년이에요. 제가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연히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너가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요즘 한국어 교육이 좀 뜨고 있다는데 직장 생활도 좀 오래 했으니까 한국어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거의 100% 홈오피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디지털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학사 공부를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는 직장이었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집에서 일을 하고 또 일 마치면 바로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랬던 것이 제가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가능하게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대학교였어서 사실 출석을 할 필요는 없었고 온라인으로 다 강의가 진행됐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 수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이 수업 들은 걸로 내가 어떻게 한국어 교육을 진짜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좀 써먹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학교 편입 과정이라서 2년 정도 했는데 2년 정도 학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또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좀 실질적인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국어 교육 학사 공부를 하니까 정말 효율적이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또 학사 공부를 하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났던 것 같고, 제가 가르칠 때도 좀 더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고, 또 배울 때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아,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런 것을 유의해서 가르쳐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공부도 재미있게 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르치면서 너무 재미가 있었던 거죠. 학생들을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 특히 저는 온라인으로 전 세계 각국의 나라 학생들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처음에 한글을 알지 못했던 학생이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일상적인 대화를 한국어로 하고 있을 때 그 보람은 정말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과 이렇게 채팅을 주고받을 때도 예전에는 영어로 했다면 이제 한국어로 채팅을 쓰고 저에게 설명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 부분을 봤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이 직업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2년 동안 학사 공부를 해서 마치고 그리고 졸업장을 받고 좀 많은 생각이 더 들었어요. 졸업을 하면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신청해서 지금 이제 5월 달에 교원 자격증 발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좀 고민이 많고 계획을 잘 세우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직업이 정말 나한테 맞을까?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정말 내가 이 직업을 전업으로, 본업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렇게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보람되고 재미있고 아이디어가 막 넘쳐나고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이런 일을 찾았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제가 좀 나이가 있고 또 10년 동안 다녔던 그 회사에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어서 회사를 쉽게 그만둘 수는 없어서 한 1년 정도 고민을 했죠. 회사를 다니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 경험을 좀 쌓으면서 이게 맞는 걸까? 내 선택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걸 잘 알 거예요. 제가 한국어 선생님을 본업으로 하겠다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격려와 또 응원을 받아서 그 힘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학생들도 저에게 친한 친구에게는 하지 못하는 고민도 저는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에게 쉽게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저도 또 다른 친한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을, 진짜 고민들을 학생들에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응원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데 이런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어 선생님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학생들하고 한번 고민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저에게 선생님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진짜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1년 동안 장착하고 그리고 2025년 처음 이제 퇴사를 하기로 결심해서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불안한 것들도 있었어요. 다들 공감하실 테지만 퇴사를 막상 하고 나니 이 회사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닥치는 이제 생활은 제가 어떨지 해봐야 하겠지만 그냥 예상만 지금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저에게 해줬던 것들이 이제 내가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좀 느끼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그 안정감, 소속감, 그리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던 동료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어지면서 내가 다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또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안정성과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이 두 가지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안정성을 보고 내가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그냥 도전해보자. 좀 안전하지 않으면 어때? 안전성을 넘어서 내가 더 뭔가를 해낼 수도 있잖아 라는 그런 도전 정신도 있었고 이 둘 중에서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 2년 동안 한국어를 학생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는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직 2년 동안은 너무 질리지 않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마다 늘 새롭고 약간 2년밖에 안 돼서 그런 걸까요? 더 해봐야 할까요?
맞아요. 아직은 초급 단계고 제가 한국어를 온라인으로 가르친 지는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더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학생들과 점점 더 친해져서 좀 사적으로도 이야기하게 되는 것도 재미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좀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거의 뭐 모든 직업이 당연히 그렇지만 이건 정말 성격에 맞아야 할 수 있는 직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어 교사로 첫 발걸음을 이제 내딛게 되는데요. 너무 설레고 긴장도 되고 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기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제가 독일에 살고 있어서 시차 때문에 또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 이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수업을 예약할 수 있는 스케줄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어서 너무 기뻐요. 한국어 교사로 제가 이제 본업으로 결정을 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 일상 루틴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 다닐 때는 하루 일과에서 회사 생활이 끝나면 모든 것을 껐죠. 하지만 한국어 교사로서 내가 자립해서 프리랜서로 지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내 일상과 또 일, 구분하는 것이 조금 애매모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상 돌아와서 내 생활을 할 때는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라밸을 좀 잘 지키면서 제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건강 관리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제가 몸이 아파버리면 회사 생활에서는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 월급도 똑같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삶은 그렇지 않겠죠? 제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네요, 갑자기. 프리랜서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더 건강 관리도 하고 운동도 미루지 않고 잘 하고 음식도 좀 더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제 건강 유지에 더 노력을 가할 생각입니다. 또 프리랜서가 되니까 좋은 점이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여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지만 한국에 가서 또 생활을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한국의 가족들을 만나러 갈 때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또 온라인의 장점이 시간, 장소 제약이 별로 없다는 것이니까 거기서도 또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잠깐 할 때도 꼭 회사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됐다면 지금은 뭐 제가 병원을 가야 되거나 다른 약속이 있거나 했을 때 스스로 그 스케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생긴 것 같아서 기뻐요. 그래서 장점, 단점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렇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처럼 10년 이상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뭐 1년 고민한 것도 아니고 한 2년 정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자격증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는다는 것을 확정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제2의 인생 변환점을 맞기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새로운 직업에 대한 경험을 조금씩 쌓아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안함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하던 것을 다 그만두고 갑자기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오버랩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업을 하시면서 새로운 도전하고 싶은 일들을 배우는 기간을 충분하게 가지시면 아마 새로운 일에 뛰어들 때 그 시장의 상황도 좀 더 알 수 있고 나의 적성 이런 것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시작 단계라 뭐라고 조언을 드릴 순 없지만 적성을 잘 맞춰서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영상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 퇴사했습니다 라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결정한 제 인생 최대의 큰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 결정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날씨도 좋고 따뜻한데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팟캐스트 때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